이죠.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수급을 추가적으로 체크를 하겠지만 자리는 스윙으로 가져갈 자리는 이런 자리라는 거죠. 애초에 큰 상승을 내기 전에 이 바닥권에서 잡아가는 사람 아니면, 근데 이 바닥권에서 잡아가는 건 굉장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건, 이렇게 한번 큰 시세가 냈던 애들이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아요. 크게. 근데 이런 애들이 다시 한번 탄력을 이어오면 전 고점까지 못 가더라도 전 고점에 필적한 70%까지는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바닥권이라고 치잖아요. 70%가 어떤 의미냐면 절반 딱 자르잖아요. 절반 이상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빠질 때 다시 빠지더라도. 삼형 엠텍 한번 볼까요? 삼형 엠텍도 자 볼게요. 엄청 크죠? 그죠? 자, 쭉 내려와요. 이 시세가 올라가나? 그럼 여기서 한번 사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못 샀어요. 또 올라가요. 조정을 받아요. 그럼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이것보다 더 깨질 때까지 기다려 보는 거예요. 더 깨질 때까지. 이제 깨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더 보는 거예요. 더. 얘는 아직 멀었죠. 얘는 아직 멀었죠. 조금 더 깨져야죠. LG전자, 그쵸? 그래서 제가 LG전자가 좋다는 거예요. 이제 LG전자는 이제 제 관심 종목 1호 종목인 거예요. 이제부터. 얘가 추세를 전환하는 모습, 거래량 혹은 실적에 대한 이슈가 나와서 슬슬 돌려가는 그림이 보이면 얘는 비중 배팅 하래요. 얘는 좋잖아요. 뭐 앞서서 삼익 THK, 삼형 엠텍도 좋지만 LG전자가 좋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수급이 명확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적이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실적이 좋음에도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는 건데, 그죠? LG전자 같은 거는 우리가 방대한 자료를 볼 수가 있지만 이런 조금은 그 가벼운 주식들, 흔히 말하는 잡주들은 사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죠. 삼액엠텍 같은 경우에는 한호가에도 4,000원밖에 안 되는데 300주밖에 없어요. 이거 120만원만 있으면 이거 한호가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변동성이 크고 누구나 작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세력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장중에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최소한 2만원 이상인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드렸어요. 그래야 우리가 누구보다 실적도 공시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계산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잡주 같은 거는 정말 이게 우리나라 주식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초보자일수록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걸 매매를 해야 되는데 초보자일수록 1,000원짜리 2,000원짜리를 매매를 하는 게 문제예요. 심지어 저도 잘 안 해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왜 움직이는지, 이걸 뭘 보고 사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런데 오히려 초보이신 분들이 2,000원, 3,000원짜리 주식을 더 많이 사세요. 근데 앞으로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물론
2,000원, 3,000원짜리 주식 중에도 굉장히 좋은 주식이 있죠. 제가 작년 한 해 가장 큰 제 계좌에서 수익을 줬던 놈이 대한강통신인데 저는 얘를 2,000원대 샀었어요. 2016년도에 1,750원대. 이렇게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괜찮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이렇지 않죠.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습관을 다 버려야 돼요. 저하고 하시려면. 잡주 좋아하고 매집 좋아하고 그런 거는 안 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거죠. 제 컨셉은 뭐냐면, 제가 왜 다른 전문가하고 조금 다르냐면, 저는 이 트레이딩을 통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달 벌어서 다음 달 생활비를 벌었어야 했었어요. 당장. 그런데 많은 리딩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자분들의 돈이 여유 자금으로 판단을 하고 조금은 더 편하게 뭐 중간중간에 부침은 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갈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사다 보니까 매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 5%, 10%씩 이렇게 조금씩 사가지고 확 터지면 수익 실현하고. 근데 저는 그런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왜?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그걸 언제까지 들고 가냐 이거죠. 그리고 제 성격상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 놈들은 저는 크게 못 먹더라고요.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저는 크게 못 먹어요. 제가 보니까 제 스스로 저를 판단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단타로 할 놈하고 중장기 혹은 스윙으로 할 놈하고 컨셉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들어가는 매수, 매도 타이밍을 정형화를 해놓습니다. 단타는 추세가 살아있는 기업, 스윙, 중장기는 뭐 큰 시세가 냈거나 혹은 앞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저점에 매수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 공략해야 할 가장 좋은 종목으로는 일단 LG전자가 저는 1순위예요. LG전자.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또 자, 지금 5G도 많이 나오고 전기차도 나오는데 여러분들 5G 관련주 뭐 있죠? RFHIC 있죠. 자, 지금 주가 위치 보세요. KMW 있죠. 주가 위치 보세요. 서현 시스템, 서진 시스템 주가 위치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사서 나는 MTS, HTS 안 보고 어떻게 되든지 1년 뒤에 볼 거야 라는 사람은 생각은 없지만 그런 사람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요. 그죠? 결국엔 여러분들이 사고 나서 보게 돼 있고 매일같이 체크하게 돼 있는데 지금 서진 시스템 5G라 그래갖고 서진 시스템, KMW, RFHIC, LG U+까지도 있죠. 이것들을 이 자리에서 스윙으로 간다? 깊은 조정 없이 올라가면 굉장히 좋겠지만 깊은 조정이 단 한 차례라도 있으면 나중에 멀리 봤을 때 이 기준 대비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걸 매수한 사람이 볼 수 있는 수익은 극히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참 제가 하는 일을 제 스스로 침뱉기일 수도 있는데 단순 계산으로 보지 말자 이거예요. 얼마에 사서 얼마에 매도하면 수익률이 뭐 20% 30%인데 그걸 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건 뭘 보냐면 진짜로 이 자리에서 살 수 있었는지, 진짜로 이 자리에서 사서 이 자리까지 버틸 수 있는 거였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신나지 않은 예를 들을게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가지고 수익률 200% 나왔다고 하면 저는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400% 났다. 그런데 이런 데서 사서 이런 데서 사서 여기에 팔아가지고 수익률 한 100% 냈다 라고 하면 저는 제가 못 샀을 것 같은 자리고 사기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패스하자는 얘기예요.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처음 하던 사람이든 주식을 꽤 오래 하던 사람이건 주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건 간에 리딩을 받던 혼자 매매를 하던 가장 중요한 건 그 사용자, 그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자리인 것인가가 일단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진짜로 누가 봐도 저 자리까지 매도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위치인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광고에 뭐 1000%, 2000%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언제 사서 언제 파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는. 아셨죠? 제가 사실 회원들을 끌어당기고 여러분들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사서 저는 200%, 300% 먹었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양심상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진짜로 살 수 있는 자리가 어딘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판별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그 판별하는 방법은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한 거예요. 뭐? 첫 번째, 컨셉을 정하자. 단기로 갈 건지 끌고 갈 건지. 단기로 갈 거면 살아있는 종목을 사는 거고, 앞으로 계속해서 장대 양봉이 나와 있는 종목을 사면 되는 거고, 스윙으로 갈 거면 조금 더 천천히 한번 시세를 냈다가 충분히 조정받고 충분히 하락을 보고, 하락에서 추세가 턴하는 종목을 사면 크게 벌진 못해도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이런 계좌를 만들진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하면서 지금까지 손절을 딱 2개를 했어요. 국일제지, 지니뮤직. 왜 했겠습니까? 왜? 지금 여기서 반등을 주지 않으면 내려갈 폭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3%에서 과감하게 자른 거예요. 자, 지니뮤직 우리가 이날 샀죠. 이날 심지어 2, 3% 수익권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조정받고 제가 여기서 잘랐어요. 매수가 한 요정도였는데 여기서 잘랐단 말이에요. 왜? 전반적으로 바닥 대비 많이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차라리 기다렸다가 사는 거였으면 모르지만, 간다 더 간다의 베팅을 했을 때에는 타협 없이 정리하고 나와야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어요. 자, 매수가 대비 우리 얼마 손실했죠? 3% 정도 손실했죠. 그거 아깝다고 가지고 있었으면 벌써 마이너스 10%예요. 국일제지 이때 샀죠. 이때 샀죠. 왜? 추세가 살아날 것 같다라고 저는 시그널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저점이 깨지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바로 컷하라 그래요. 그래서 6%가 7%에서 잘랐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벌써 마이너스 2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랑 같이 하든 저랑 같이 안 하든 그건 저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왜 이런 중요한 내용을 자꾸 열과 성의를 다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냐면, 이 돈 벌려고 시작한 주식에 발목이 잡힌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게 속상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이거 두 가지만 지켜준다면 그렇게까지 40%, 50%, 60%까지 안 까일 계좌인데 그걸 꼭 그렇게 계좌를 그렇게까지 만들었어야만 했나? 라는 것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공개 강의를 하고 그리고 또 VIP 분들한테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런 매매 스킬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혹자가 보면 이게 무슨 매매 스킬이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이거만큼 좋은 매매 스킬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초보자분들이나 주식을 꽤 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듣더라도 저는 자신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데? 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답을 주시는 분들은 뭐 저도 인정하겠지만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 제목은 거창하죠. 하반기에 어떤 포트폴리오를 할 거냐라는 질문에는 저는 지금 강한 종목을 사자라는 의견이 아닙니다. 뭐다? 지금 강한 애들을 잘 지켜보자. 언제까지? 그놈들이 계속해서 강할 수만은 없어요. 이제 수그러들 때가 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렇게 앞으로도 강할 것만 같던 애들 어때요? 지금 주가의 플로우는 슬슬 내려오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슬슬 내려오고 있죠. 이런 기업들 뭐 BH,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추세가 꺾이기 시작한 애들이에요. 그럼 현대차처럼 다시 올라갈 자리를 채비를 하고 있는 이런 자리에 올 때 그때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 방송 들으신 분들 모두 하반기에는 뭐 억으로 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계좌를 꾸려왔던 것 중에 가장 최고의 승률을 좀 자랑하는 계좌가 되지 않을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거 두 개만 지켜준다면.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반기 포트폴리오에 조금 더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컨셉을 명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단타로 할 건지 혹은 조금 더 가져갈 건지. 단타로 했다가 그게 본의 아니게 스윙으로 가져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두 개 정도는 괜찮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현금이 없어요. 그리고 보유 종목의 마이너스는 날이 가면 갈수록 깊어집니다. 그게 깡통인 거예요. 그게 주식 시장에는 여러가지 매매 패턴이 있어요. 차티스트 차트 매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이용한 수급 매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통한 그 포인트 지점 매매, 포인트 매매라는 것이 있고 엄청 많습니다. 뭐 분봉을 보고하는 스캘핑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이 수많은 스킬, 수많은 방법을 다 여러분들이 익히시는 것보다 가장 큰 그림 이거 하나만 지켜주면 나머지는 이제 그 안에서 부수적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근데 이 큰 그림을 지켜주지 않는 상태에서 그 안에 세부적인 거를 하려고 하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20만원, 30만원, 50만원 이렇게 간간히 벌다가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까인다 라는 거 절대적으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 경험에서 우러나와서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제가 데이 트레이딩으로서 하루에 뭐 1000도 달성을 하고 일단 500도 달성하고 그렇게 스캘핑으로 돈을 벌기까지 저도 수천 번 수만 번 넘어졌는데 언제 이게 딱 턴어라운드가 됐냐면 바로 지금 말한 이